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이제 1기 주말반 경영조직론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제일 처음에 쪽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 자료를 찾으셔서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제 연기 좀 얼마나 충실하게 들었고 현재 개념 암기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거를 좀 스스로 가늠할 수 있도록 이제 테스트 한번 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테스트를 이제 이렇게 좀 처음에 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암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문제의식 그런 것들 좀 갖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개념 테스트 보셨고요. 특징적인 거는 경조는 인사랑 약간 다르게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었죠. 중요성이라는 건데요. 이 중요성이 경조에서는 좀 왜 나와줘야 되냐면 경조는 인간의 행위와 조직의 행위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그런 어떤 학문인데 그때 성격이라는 거, 가치관이라는 거, 학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되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친숙한 개념을 오히려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왜 학문적으로 연구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조직에 있어서 관리자에게 있어서 이게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납득시켜주고 독자한테 그거를 먼저 던져주고 우리가 이제 논술을 시작을 하는 게 되게 힘있게 논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왜 조직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 조직이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제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과 함께 중요성을 꼭 같이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순서대로 제가 또 정리를 할 거예요. OT 자료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사랑 경조 선생님을 좀 같이 통일해서 들으시기는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다르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을 너무 이렇게 이제 막 지지부진하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경조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 또 보시면 여기 이제 카톡, 이제 카페, 이메일, 다운로드 링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카페에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주말반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주말반,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온라인 이렇게 쓰셔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온라인 뭐뭐뭐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실명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링크 역시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연습 문제, 그러니까 이제 예비 모의고사에 대한 모범 답안이 이제 또 여기 올라가게 됩니다. 인사랑 동일한 주소예요. 그래서 인사관리에서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이게 목요일날 10시에 역시 또 경조도 예비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 업로드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인사와 마찬가지로 경조도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1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권화와 회독관리, 그리고 이제 키워드 암기와 문단 단위의 현출, 그리고 경조도 역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개인, 집단, 조직이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오히려 풀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할 거고, 이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이렇게 오늘만 드리는 자료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제가 필기한 내용이 5개, 그리고 매일 매주 드리는 자료가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인 이제 단권화와 회독 관리를 위한 자료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얘는 그래서 단권화를 위해서, 회독 관리를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자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이제 키워드 암기, 문단 단위의 현출,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작은 배점의 문제를 자주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 핵심 질문 있고요. 연습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리스트 있죠.
그래서 이 기출 리스트와 연습 문제와 핵심 문제는 이렇게 핵심 질문 이렇게 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서 아 이거는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료구나. 그리고 메타 언어와 기초 개념은 이렇게 묶어서 이것은 이제 키워드의 현출을 위한 겁니다. 얘는 키워드 현출을 위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목차 노트와 마인드맵은 얘는 이렇게 또 묶어서 세 번째 목표인 시스템, 체득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자료는 제가 오늘만 드리는 거고요. 이 3개의 자료는 이제 매주 드릴 거고 또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자면 메타 언어는 기초 개념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다도기의 모든 목차와 모든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내가 키워드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는 자료고 근데 내가 좀 아직은 힘들다. 메타 언어까지는 조금 아직은 회독도 얼마 안 했고 암기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얘네를 묶어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메타 언어와 기초 개념은 목적이 똑같잖아요. 키워드를 현출한다라는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초 개념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경조의 기초 개념은 제가 70개로 축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0개 정도는 내가 경조를 공부하고 논술을 하려면 70개 단어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조가 인사보다 조금 더 쉬우면서도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경조는 특정 학자가 주장한 거를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허츠버그가 주장한 XY 이론을 다른 미성숙 성숙 이론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 패러프레이징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개념 허츠버그가 아니죠,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말해놓고 맥그리거의 XY론이죠. 그래서 맥그리거의 XY론을 다른 학자의 어떤 주장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70개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초 개념. 그리고 목차 노트와 마인드맵을 2개의 목적은 시스템을 체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과목이 생겼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이 2개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목차 노트는 이제 중급자. 왜냐면 이제 여백이 많기 때문이고요. 마인드맵은 초급자. 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인드맵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면은 리더십 부분 한번 여러분들 펴보실래요? 마인드맵에서 리더십 부분을 한번 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을 축약을 해둔 것이 이제 마인드맵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 부분에 이제 있는데 페이지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조금 그냥 대충 중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그리고 현대적 리더십 이론 이렇게 어떤 학자가 무엇을 주장을 했는지 좀 틀을 좀 규격화시켜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리더십 상황 이론도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모델이 리더십 유형이 무엇이고 변수가 무엇이고 상황에 따른 리더십 효과성이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규격화를 시켜놓고 제가 정리를 다 한 거라서 마인드맵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초반에 내용에 대한 파악, 암기 이런 것들 조금 용이하게 하려고 할 때 마인드맵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차 노트는 조금 이제 후반부에 내가 좀 회독이 많이 됐고 내용을 빈틈없이 조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 언어랑 목차 노트는 이제 조금 중후반부부터 활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초반에는 기초 개념과 마인드맵을 좀 주로 활용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기출 리스트 있는데요. 기출 리스트 목적이 뭐예요? 지금 목적이 시뮬레이션이죠. 자, 시뮬레이션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지금 1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2기를 위해서예요. 2기는 3기를 위해서고 3기는 실제 시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1기가 그냥 1기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2기도 2기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염두에 두면서 각각의 이제 기수를, 각각의 GS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 시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아, 문제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가 있어야 되고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건 너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답을 쓰려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문제를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죠.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라면 이렇게 쓸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나는 이렇게 답을 써야지 라고 하는 문제와 해석, 파악, 답에 대한 의도와 제안, 실질적인 제안, 그러니까 현출이죠, 현출.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1기와 2기와 3기까지의 사실상 궁극적인 어떤 매 GS마다의 실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기출 리스트가 필요한 거고, 기출 리스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행시의 인사조직론 문제, 그리고 경지사, 그리고 노무사, 이렇게 이제 3개 시험에서 발췌한 그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행시를 만약에 뭐 흰색으로 한다. 그럼 이제 행시 17년. 그래서 경지사 17년, 노무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그 페이지 수에 어떤 쟁점이 있고 그 쟁점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유형으로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런 출제 의도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도가 있는 답을 내가 쓸 수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해 본 게 문제로 직접 실제 시험장에 그때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더 유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책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드리는 자료, 그래서 연습 문제는요, 얘는 이제 단문형 테스트라고도 부르고,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 문제가 있고요. 제가 쓴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앞에서 여러분이 정리한 기출 리스트를 기반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떤 제가 뭐라고 이런 머리로 그냥 아무 문제를 지어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저의 어떤 연습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를 참조를 해서 최대한 이 기출을 많이 풀어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매주 100점 분량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조금 문제에 대한 답을 암기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이고, 핵심 질문은 책을 찾으면서 회독을 하면서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습 문제는 조금 기계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연습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핵심 질문은 내가 책을 찾으면서 회독을 하면서 내가 강의를 잘 듣고 있구나, 내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얘도 지금 목적이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핵심 질문도,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 시험을 보려면 문제에 대한 답,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석과 답의 의도, 제안, 실질적인 제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가 배점이 7점에서 10점 정도가 되는 작은 시뮬레이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책을 회독을 하시면서, 또는 강의를 들어야지만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안 듣고 책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핵심 질문, 즉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지식 노트라고 이름을 붙인. 근데 뭐 이거 노트 이름은 여러분들 아무거나 뭐 상관없어요. 나만의 노트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지식 노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 지식 노트는 산인공 답안지 규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줄 정도지? 줄수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거를 그냥 일반 노트에 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량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내가 처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나를 가상으로 거기다가 이제 그 상황에 나를 갖다 놓는 거잖아요. 몇 줄 정도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몇 줄 정도가 현출이 되는지, 몇 줄 정도를 그럼 내가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늘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파악하려면 산인공 규격에 답안지에 써보기. 이거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쓰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안 쓴. 안 쓴다. 써야지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일기가 지나가 버려. 그리고 나중에 1년 후에 다시 와서 쌤 그때 그걸 썼어야 되는데요 이런다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안 쓴다. 그리고 두 번째, 쓰기는 쓰는데 모르겠다라면서 쓴다.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쓴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답인가? 라고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마지막까지 확신을 못하는 상태로 그냥 쓴다라는 행위, 이거를 해야 내가 어쨌든 마음이 놓이니까 그냥 행위에 집착하면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사용을 하시는 분은 사실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제가 계속 관찰을 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조금 더 중요성을 더 이렇게 계속 강조를 좀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는 당연하긴 해요. 첫 번째부터 이거다, 딱 이걸 써야 되는 거네 라고 확신을 가지는 거는 어렵긴 해요. 다만 이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가서도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나 파악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그것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일일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정확한 답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쳐버립니다. 지속이 안 돼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써야 되니까 써. 근데 그거는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뭐야? 그냥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모르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자체에 여러분들 되게 의미를 두시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난 이렇게 쓸 거야. 그냥 여러분의 의도만 충분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어떤 문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이제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해석하고 파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제 저한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확인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다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정확한 답을 딱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면서 행위 자체에 매몰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린 뭐 하는 거다 지금? 그날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날. 매일매일 그날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슈 페이퍼와 필기 노트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이제 넣은 거고, 원래는 이제 제가 작년까지는 이슈 페이퍼를 조금 더 양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더 넓어지니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택지를 좀 좁혀주는 것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지를 그냥 좁혀서 꼭 붙여야 되는 것만 제가 간추려서 페이퍼로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그냥 다 붙인다 생각을 하시고, 근데 봐도 이게 나는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이건 안 붙이고 싶어, 너무 그런 확신이 있어, 그럼 그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필기 노트는 이제 각각의 부분에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붙여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동그라미 치고 여백에다가 어디다가 쓰세요, 어떤 내용을 쓰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둔 필기 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슈 페이퍼랑 필기 노트는 여러분이 지금 토요일날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인 어떤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겠지만, 강의를 듣고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하루, 이틀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실강 기준으로는 일요일 저녁까지는 다 얘를 털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이 딱 되잖아요. 토요일날 강의를 듣고 월요일날 뭔가를 이걸 하려고 그러면 조금 얘는 좀 그런 어떤 학습을 위한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좀 필요한 거를 단권화를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강의를 뭐 나는 월요일날 꼭 듣겠다라고 나만의 스케줄을 세웠어. 그러면 수요일까지는 얘를 다 털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다라는 거는 필기, 다 제자리에 다 필기되어 있어야 되고, 이슈 페이퍼 붙여야 되는 데다가 다 붙여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를 밀리잖아요. 얘를 밀려버리면 강의 자체를 못 들어. 왜냐면 죄책감이 생겨요. 아, 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거부터 해야지. 특히 인강 들으시는 분들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얘를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손을 못 대. 엄두를 못 대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밀린 거 다 하고 가야지. 밀린 거 밀린 거 계속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밀린 거를 쳐내는데 급급해가지고 앞으로 못 가는 거야.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최대한 빨리 그냥 강의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실강에서도 사실은 권해드리는 게, 그냥 쉬는 시간에 그냥 틈틈이 이게 작성하세요. 얘를 이제 대단한 어떤 과업으로 이렇게 뭔가 미루고 해버리면은 강의 자체에 대해서 뭔가 흥미가 딱 떨어지고 못 쫓아간다는 느낌이 바로 드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슈 페이퍼랑 필기 노트를 내가 빨리 잘 해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 효능감이 생겨. 왜냐면 어쨌든 단권화가 어거지로 반강제로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내가 여기다가 이런 어떤 자세한 필기를 해뒀다라는 게 느껴져. 눈으로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효능감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효능감의 차원에서도 강의를 조금 매끄럽게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드리는 사실 요 자료 3가지만 여러분들 잘 처리하셔도, 그리고 기초 개념, 그러니까 요 4개 정도의 자료만 여러분들 충분히 한 70%, 한 60%, 70% 정도만 걔를 소화하셔도 너무너무 일기를 잘 보내는 것이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옆에 있는 다른 어떤 내용들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그래서 강의 진도표 있고요. 그래서 12회차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연기에는 12회차 또는 13회차, 14회차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1기에는 이제 10회차, 그리고 2기에 8회차, 그래서 3기에 6회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기에 우리가 좀 2마리 토끼를 좀 다 잡아보자 해서 모의고사 횟수도 늘리고, 그렇지만 연기에 준할 정도로 어떤 이제 자세한 설명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잘 보고 가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횟수를 2회를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 횟수 안에, 2회차 안에 내용들을 좀 다 보려면 횟수를 좀 늘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지역적인 부분, 좀 미시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고 넘기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연기를 안 듣고 이제 갓 진입을 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기가 내가 이제 그 어떤 이 경조를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이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좀 저한테 이제 상담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내가 시작을 해도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상담을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성격이 뭔지, 지각이 뭔지, 태도가 뭔지, 그래서 조직 구조, 뭐 문화, 대략적인 어떤 내용은 내가 조금 다 알고 있다, 강의를 듣고 왔다, 그거를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일단은 이제 자료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드린 거고요. 예비 모의고사,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비 모의고사 자료는 이렇게 생긴 이제 PPT 자료 있고요. PPT 자료 있고, 그래서 PPT 자료는 이제 인사와 마찬가지로 출제 경향, 그래서 과목의 특징을 요약을 해둔 그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가장 뒷장에 예비 모의고사 대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찾으셨죠? 그래서 보시면 문제가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도기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정도에 그동안, 그러니까 과거 역대 기출이 다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러니까 1회차 시험부터 이제 33회차 시험까지 쭉 모든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최근의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요, 최근에 2019년부터 작년까지 문제 1문을 특히 보시면 사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 이제 제가 경영조직론의 어떤 목표, 그러니까 이 과목이 왜 필요한지, 이게 뭘 연구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경조는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실용이에요, 실용. 활용이에요, 활용. 그러니까 경조를 공부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조직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그 사람의 행동을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화두거든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인사는 사례형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경조는 사실관계를 주고 이 사실관계를 실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문제로 사례형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 다음 주 목요일 아침 10시에 똑같이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다운로드 링크 있어요. 그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없을 거예요. 아마 뭐 네이버 로그인을 해야 되나?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그냥 접속만 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답안 작성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 그냥 이 자료는 여러분들 버리시고요. 그냥 그 날에 오셔서, 아니면 이제 그 날에 바로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그냥 시험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안 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죠. 왜냐면은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모범 답안이라서 나의 답안이 아니라 타인의 어떤 관점이나 타인의 어떤 답안 해석, 그거를 내가 답습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그게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 너무 거기에 이제 메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이제 나만의 답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목요일 날 확인을 하시고 걔네를 합치세요.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쓰면 좋겠다, 어떤 내용을 써야겠다 라고 하는 나만의 의도가 있어야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의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연습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자기가 1년 동안 인사관리나 경조를 되게 높은 등수를 계속 받았대요. 계속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강사님들 그런 어떤 수업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한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러면 그분도 시뮬레이션을 했을 텐데 왜 그 시뮬레이션이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면은 점수로 연결이 안 됐냐?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의 의도는 그럼 뭐였냐?
그분은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써야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라는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어떤 뭐 책에서 내가 외운 거든 아니면은 뭐 강사님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조금 알려준 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의도가 조금 있어야지만 이 실제 시험에 나오는 좀 당황스러운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유기적으로 배운 것들을 좀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어떤 의도, 이 문제가 나오면 나 이렇게 풀 거야. 이게 의도예요. 난 이렇게 쓸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이 예비 모의고사를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매주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는 핵심 질문,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이슈 페이퍼와 필기 노트, 그리고 기초 개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수업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경조도 인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디테일한 그런 어떤 판서를 제가 해드리지는 못하고 좀 크게 이제 판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뒤에를 지우도록 할게요. 어떤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할 거냐면요. 경영조직론이잖아요. 경영조직론. 근데 경영조직론을 그럼 나눠서 그러니까 단어를 쪼개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개념 정의를 하고 걔네를 합치는 방식으로 한번 이제 경영조직론이 뭐고 뭘 공부할 거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파트 1, 그러니까 파트 1의 조직 연구의 기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록색깔 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는 3페이지이고요. 3페이지라고 써있진 않지만 4페이지 앞에 펴보시면 이제 파트 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간략하게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로 빠르게 우리가 이제 읽고 보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장에 이제 조직의 이해, 그러니까 조직이 뭔지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2장에서 경영이 그러면 뭔지를 볼 거고 3장에서 그래서 경영 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트 1이에요. 파트 1. 자, 첫 번째 조직입니다. 조직. 자, 조직의 개념은 첫 번째로 공동의 목표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공동의 목표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 사실은 이게 전부죠.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인사관리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요. 여러분들 인사관리는 기업이라는 주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주체를 아예 특정했었잖아요. 기업. 그러면 기업이 원하는 거, 기업이 추구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항상 이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던 게 뭐냐면 기업은 이윤이라는 거를 창출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출한다. 얘는 인사관리에서의 지향점이죠. 그러니까 인사관리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 이유. 그러니까 경영조직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야?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이게 경영조직론이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조직이 이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인사관리고 경영조직론이다. 그러면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이 궁극의 존재 이유, 조직의 궁극의 존재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립한 체계화된 구조, 체계적인 구조를 정립을 하죠. 즉, 얘는 조직 구조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조직 구조는 의지에 의한 조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의지에 의한 조정. 아니다. 의지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 조직에 의한 조정이죠. 조직에 의한 조정. 그러면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를 정립하고요. 그리고 이 체계적인 구조를 정립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였다? 궁극적으로. 구조를 정립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냐면 상호작용에 있어서 정형화된 패턴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맨날 할 일이 달라지면 안 되고 내가 한 일을 보고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안 되고 나한테 명령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안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안 돼요. 왜? 조직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론을 레이어를 쌓아가겠지만 개인이 달성하기에 물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머리도 부족하고 재무적인 어떤 자원도 부족하고 물리적인 아무튼 뭐든지 너무너무 부족해. 나 혼자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거를 야, 너 나랑 같이 하자. 응,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나 혼자 달성할 수 없는, 개인이 혼자서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만든 게 조직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정립하는 이유 자체도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구조라는 게 복잡성, 집거나 그리고 공식성, 복집공,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구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형화된 상호작용의 패턴. 그러니까 정형화된은 제가 뺄게요.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고, 즉 구조에 따라서 상호작용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의 결과로 사회적인 집단, 인간들의 사회적인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의 사회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면서 조직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조직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즉, 조직에는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도 인간이에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원이 인적 자원이다 라고 하면서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법, 변환하는 방법, 산출을 어떻게 해야 끌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공부했던 것이 이제 인사관리라면, 여기서는 내가 아닌 타인의 힘을 빌려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즉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를 구조를 통해서 정립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상호작용의 어떤 기본적인 기준, 단위, 집단,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개인 그 이상의 어떤 시너지, 집단 역학이 발휘되어서 새롭게 우리가 어떤 조직 구조의, 조직의 연구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이 이제 집단인 것이고, 그리고 이 집단, 조직, 이 모든 어떤 개념을 이렇게 통틀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화의 산물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복잡성이 아주 높은 카오스적인 환경에서 조직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조직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조직이 무엇인지예요. 그러면 경영이란 무엇이냐? 자, 경영이란 첫 번째로는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경영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얘는 그래서 관리이고요. 계획, 실행, 통제라는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영입니다. 그리고 경영 조직론은 그러면 무엇이냐? 경영 조직론. 경영 조직론은 연구의 목적이 있어요.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되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인사관리에서도 종업원의 목표와 기업의 목표는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 동시에 최적화되어야 된다. 한쪽의 욕구, 한쪽의 목표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보셨어요. 똑같은 목적, 똑같은 거를 추구하고요. 목표가 이제 똑같은 걸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경영조직론에 그러면 연구의 대상은 뭐냐? 인간의 행위와 조직의 행위죠. 인간의 행위와 조직의 행위다. 그러면 연구 방법은 뭐냐? 연구 방법이 기술, 설명, 예측, 통제예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행위 그 자체를 쓰는 거죠. 이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종업원 A가 이번 달에 성과가 지난달에 비해서 성과가 낮아지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 또는 종업원 B가 조직 시민 행위, 조직 시민 태도라고 하는 것에 기반한 어떠한 행위를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협업하고 도와주고 이타적인 어떤 행위를 보였다. 행위가 보여진 상황이 이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설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 종업원 A가 성과가 낮아진 이유가 그의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였다 라고 하는 식으로, 또는 그의 저성과의 원인이 사실은 이제 직무와의 어떤 적합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서 알맞은 어떠한 직무가 별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러면 원인과 행위, 즉 원인과 결과 간에 나름의 인과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인을 보면은 앞으로 종업원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미래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종업원 A가 저성과라고 하는 행위를 보여준 이유가 그의 성격과 직무의 특성 간에 적합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리아생 모델을 활용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성실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성격의 특성이 매우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 성실성이라는 성격 특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배치했을 때 앞으로 뭘 예측할 수 있어? 저 사람 성과가 낮겠다.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통제를 해주면 되는 거죠. 바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저성과라고 하는 행위를
바꿔주기 위해서 앞에서 밝혀진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적용해서 바꿔주는 것이다. 그게 바람직한 행위로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조직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때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시 여러분들 인사를 이제 방금 전에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대입을 해보자면 인사관리도 역시 여러분들 이윤을 창출하는 게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었냐? 역할 행동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역할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행동이 이끌어지게 된 거냐면 구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행동, 응집성이 높은 행동을 보여줘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협력하고 이것보다 경쟁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쟁취하고, 이런 행위가 더 바람직한 행위냐, 어떤 행위가 더 바람직한 행위인지는 여러분들 정해진 건 없어요. 우리 조직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는 거죠. 다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역할, 행동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다? 바람직한 행위. 바람직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야? 인간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조화시키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게 경영조직론의 목적이고 대상이고 방법이에요.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한번 책으로 보도록 할게요. 4페이지에서 볼게요. 자, 그래서 4페이지에 조직의 개념 있는데요.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립한 구조에 따라서 상호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있고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계도 생기는 것이고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하는 하나의 어떤 개체가 되는데 그 이전에 인간들의 이제 사회적인 집단이 먼저 형성이 된다.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면 조금 암기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의 결과로 집단이 생기고 이 집단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는 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화 과정의 산물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경영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24페이지. 그래서 24페이지에 경영이란 타인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달성할 수가 없는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타인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인 것이고 그리고 계획과 실행과 통제를 거치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될 지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조작을 해줘야지만 어떤 행위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나름의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조직론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요. 머릿말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머릿말. 자, 경영조직론이 1960년대 이르러 자리를 잡게 됐대요. 인사관리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금방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 1950년대에 이제 뭐가 있었다. 행동과학적인 접근이 50년대부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야. 아, 이게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가 녹록지 않다. 하나의 단일한 학문으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시스템적인 접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집단에도 영향을 미칠 거야.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러면 거꾸로 조직에 대한 어떤 변화가 집단의 변화로 이어져. 집단에 대한 변화가 다시 개인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어떤 관점에 입각해서 행동과학적인 접근, 행동과학적 접근이 이 밑에 있는 기설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동과학적인 접근이 경영조직론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1960년대 이르러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에 있어서 인간 문제의 이해와 이를 통한 성과의 향상에서 출발한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기업 조직에서 인간은 그리 두드러지지 못했고 생산 요소의 하나로서 간주되었다. 즉 1910년부터 30년대까지 과학적 관리와 일반 관리와 인간관계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동기나 욕구 같은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50년대에 들어서 인간이 되게 중요하구나. 인간이라는 자원이 굉장히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영조직론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경영조직론의 개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줄 칠게요. 그래서 조직행위론이란 원래는 그래서 조직론 또는 이제 조직행위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특히 이것이 경영에 있어서 쓰임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경영조직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조직행위론이란 뭐냐? 경영에서 자 넘버링 해볼게요.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조화를 위해 넘버링 1번 인간 행위와 조직 행위를 넘버링 2번 과학적 방법을 통해 넘버링 3번 그래서 이해하고 예측하고 응용하는 경영학의 학문 분야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경영조직론의 이제 목표와 그리고 과학적 방법은 이제 수단과 행위는 연구 대상을 이해와 예측과 응용은 이제 실천적인 목표, 연구의 어떤 수단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설예통입니다. 그래서 경영조직론의 성격 보시면요. 자, 1번, 넘버링 1번.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론과 통합적인 이론과 있잖아요. 통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나오는데 특히 지각이나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인지심리학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인지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동기를 설명을 할 때도 어떤 관점에서는 인간이 되게 기계적으로 어떤 거를 학습해서 그 학습한 거를 이제 얻어내기 위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동기를 되게 낮은 수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외부적인 자극이 없어도 그냥 그 일이 너무너무 흥미로워서 그 일을 하기 위한 것 자체가 그냥 그 일의 동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재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론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제학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뭐 거래비용 이런 것들, 거래비용 이론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 이런 것들도 차용을 하게 되고 뭐 권력, 그래서 정치학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관료제 이런 뭐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와서 행동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이 그런 굉장히 종합학문인 거죠, 종합학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근본이 없다. 근본이 없지만 그만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그래서 3번 그래서 보시면요. 경영조직론의 성격 보시면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4번 얘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그라미 쳐볼까요? 응용 동그라미. 성과 지향성 동그라미. 그래서 경조의 문제가 계속 사례형이 나오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운로드 링크에 지난 회차에, 그러니까 15년부터 19년까지 이 이제 교수님들 채점평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이제 아쉽게도 20년부터는 교수님들이 채점평을 안 써주셨는데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기는 한데 특히 경조는 15년부터 19년까지 채점평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응용이 부족하다. 현실의 적용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학원에서 답습한 어떤 답안을 그대로 적기 바쁜 그런 답안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거예요?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이게 시사점이 뭐예요? 라는 걸 제가 끊임없이 물어볼 거고 그런 질문을 많이 제가 핵심 질문에 이제 담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 이제 경영조직의 연구 대상,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냐면 개인의 행동과 집단의 행동과 조직 자체의 행동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나눠서 보는 이유는 일단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 인간이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파트인 개인 파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성격, 지각,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 이 인간의 행동이 혼자 있을 때랑 또 다른 개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인간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되게 직접적인,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들 사회적 태만이죠. 혼자서 추를 들었어요. 혼자서 추를 들게 했을 때는 한 명이 80kg를 들었어요. 80kg의 추를 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둘이서 추를 동시에 들으라고 했더니 100kg밖에 못 든 거예요. 둘이 합쳐서. 그러면은 1인당 추를 들 수 있는 최대치의 성과가 50kg로 깎인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의 역학 관계가 굉장히 이제 동태적인 어떤 힘이 이 두 사람의 성과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서 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외에도 집단으로 존재할 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 집단을 단위로도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들의 이러한 사회적인 태만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구조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조직의 문화, 즉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조직의 문화가 굉장히 이제 성취지향적인 문화다. 그런 경우에는 태만이라고 하는 현상보다는 이 조직에서 각자가 정해둔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어떤 평가 방법이 조직의 아티클이 아니라 인공물로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공물이 결국에는 각각의 사람들을 조정해요. 어떻게 조정해? 의지에 의한 조정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죠. 의지에 의한 조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인간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복합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집단의, 조직의 세 개의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 명의 인간의 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29페이지에 있는 이 연구 방법 이 부분을 여러분들 되게 좀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경영조직론은 과학적인 접근이거든요.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밑에 예시가 다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성 개념이 뭔지, 그래서 변수가 뭐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그래서 뒤에 있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의 행동을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사용할 수 있으려면 변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성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개념화를 시켜야 과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어떤 개념은 이게 문제로 나오진 않죠. 뭐 상관관계가 뭔지 쓰세요. 인과관계가 뭔지 쓰세요. 뭐 매개 변수가 뭔지 쓰세요. 그런 건 문제로 안 나와요. 근데 매개 변수를 써라. 꼭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조절 변수가 뭔지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숙지를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잠깐 쉬고 제가 이따가는 선행요인과 독립변수의 차이점을 잠깐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선행요인을 한번 써보세요. 선행요인이 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라고 말할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독립변수가 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얘네들의 차이점은 뭔지 간단하게 짚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트 2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34페이지 펴두시고 여러분들 잠깐 쉬시면 됩니다. 그래서 55분에 시작할게요.